자, 안녕하십니까. 자, AP6-1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2025년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바뀐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앞부분은 비슷해요. 유닛을 전부 8개로 나눴고요. 8개로 나눴는데 처음에 키네마틱스, 문제 다 알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다 안단 말이야. 키네마틱스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예요. Force, Translational, 다이나믹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거 뭐 다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죠. 서큘러 모션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이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하고 에너지, 파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워크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 나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보통 이제 두 개가 컴바인된 그런 문제 많이 나오고 여기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 같은 거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분야에 골고루 다 섞여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학생들 좀 힘들어하는 것들 내용 좀 많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로테이셔널 다이나믹스죠. 그러니까 토크 로테이셔널 다이나믹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세컨노 로테이션 토크 그 다음에 뭐 이너셔 그리고 로테이션 이퀄리브리엄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키네마틱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에너지하고 모멘텀 로테이션 시스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로테이션을 키네틱 에너지 뭐 half I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앵귤러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우리가 따지는 거 거의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프링 오실레이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펜줄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네들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새로 나왔다고 이게 새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예전에 혹시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게 아마 빠져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새로 나와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플루드라는 게 원래는 피지ክ스 2에 있었어요. 2에 있었는데 1 쪽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케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케닉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토탈 미케닉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뭐 internal structure and density. 자, 요거 density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학생들한테 좀 알아달라 해가지고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케미스트리나 이런 거 배우는 학생들은 많이 봤었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pressure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케미스트리에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fluid하고 뉴턴의 법칙.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기서에 관련된 거. 파스칼의 프린시플이라는 거 있고 우리 혹시라도 개념 공부할 학생들은 알 테고요. 파스칼의 프린시플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력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수영 같은 거 하면 알잖아. 물에 들어가면 뜨네 몸이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물건이 액체에 들어가면 내가 밀어낸 액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그런 액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부연 포스를 즉 받는다. 위쪽으로 부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컨저베이션 로 매스 플로 레이트란 말이 되게 나올 거예요. 저 볼륨 플로 레이트 또는 매스 플로 레이트란 말이 여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이프에 매스가 막 지나가 플루드가 막 지나가는데 굵은 파이프에서는 플루드가 천천히 지나가고 좁은 파이프에서는 플루드가 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고무호스로 막 장난치고 했을 때 고무에서 물 나가는데 이걸 손으로 쭉쭉 피면 더 칙 하고 더 많이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야. 왜 그렇겠냐? 그게 컨저베이션으로랑 상관이 있다는 거지. 액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단 말이야.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에리어가 넓으면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에리어가 짧아지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총량이 변하지 않지.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 초이스 예전에 했던 그런 미케닉스에다가 이 문제에서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가 이제 합해진 그러한 멀티플 초이스의 셋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피직스 1 이그잼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멀티플 초이스 있고 프리 스판스 있고 이건 마찬가지고요. 자, 시간은 약간 변했고 이거 멀티플 초이스는 40문제에 80분이고 그 다음에 프리 스판스는 이제 프리 스판스대로 여러분 따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100분에 4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스판스도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유형이 mathematical route이라든가 이런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experimental design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같은 거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테이티브 또는 퀄리테이티브한 트랜슬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있고 즉 우리 지금 요 강좌에서는 우리 하는 것들은 멀티플 초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제는 좀 줄었어요. 예전에 이제 50문제 막 이랬었는데 40문제로 줄었고 그냥 문제 하나당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부 사지선다예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예전에는 뭐 2개 골라라 뭐 이런 것도 막 있었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것도 물론 공부하다 보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형식 무조건 하나 찍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비중 정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키네마틱스 뭐 이렇게 쭉 다이나믹스, 워크 에너지, 리니어 모멘텀, 토크 로테이션.
그리고 얘네들의 모멘텀하고 로테이셔널 모멘텀하고 에너지 그리고 오실레이션 그리고 새로 나온 플루이드 얘네들의 비중은 이 정도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약하고 한데 근데 뭐 크게 여러분들 뭐 할 때 요거는 조금 나오니까 조금 공부해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에 그 관통되는 그런 프린시플을 알고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흔들리면은 전부 다 힘들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어요. 자, 우리의 구성은 뭐 예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1강에서부터 24강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가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순서대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겠죠. 뭐 키네마틱스 배우고 키네마틱스 문제 풀고 그다음에 다이내믹스 배우고 다이내믹스 문제 풀고 이렇게도 이제 그게 더 편하다 이런 학생도 있겠는데 그거는 우리 개념 강좌에서 어차피 개념 강좌 자체에 문제가 된 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개념 강좌는 어떤 한번 한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이 뭐 한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그래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빠진 거 없나 확인하는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막 섞어놨어요 일부러. 뭐 시험 문제도 그렇잖아. 시험 문제도 실제로 뭐 이거는 요만 나오고 이쪽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뭐만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섞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실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섞여놨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플루이드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내용이라 가지고 플루이드 메케닉스 뭐 스페셜 에디션 뭐처럼 이렇게 세 강에 걸쳐 가지고 25, 26, 27 세 강에 걸쳐 가지고는 플루이드 내용만 여기다 집중시켜 놨고요. 나머지들은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기 미케닉스 앞부분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에 플루이드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럼 뒤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순서대로 어떤 토픽별로 어레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꼭 1번을 먼저 하고 15번을 먼저 하고 뭐 무슨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멀티플 초이스 문제풀이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force 벡터 이런 문제 같아요. 자, an object is moving to the right with speed vi, initial velocity다 이런 말이겠죠. When the force of magnitude F는 magnitude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화살표로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force가 가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니셜 벨로시티 일단 오른쪽 뭐 4개의 물건들이 있는데 전부 오른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움직이는 중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중인데 그때 그 어느 순간에 force들이 이렇게 같은 매그니튜드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해졌다 이거죠. In which of the following situation is the object direction of motion changing? 그리고 kinetic energy decreasing at the instant shown 그랬네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object의 direction of motion이 changing한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고 싶어. 일단은 velocity라는 게 이제 motion state를 velocity가 motion state를 나타내는 건데 이 velocity를 바꾸고 싶다. velocity가 변한다. 뭐가 있다는 얘기지? acceleration이 있다는 얘기죠. velocity가 변한다는 거는 velocity는 벡터예요. 벡터. 그렇기 때문에 magnitude가 변해도 변하는 거고 direction이 변해도 변하는 거야. magnitude가 안 변해도 direction만 변해도 변하는 거야. velocity는 벡터니까. 그러니까는 변한다 이거야. 변한다고 돼 있죠 지금. direction of motion changing. 그러니까 direction of motion이라도 변한단 말이야. magnitude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변한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accele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accele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force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란 말이야. 움직이고 있는 방향. velocity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뒤에서 밀어준다. 또는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할 때는 일단은 이 velocity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빨라지겠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방해하면은 느려지겠지. 하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죠. 언젠가는 바뀔 수는 있겠지. 가는데 force를 맡겨주면은 끽 스톱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얘가 콜리니어 하면은 즉 velocity하고 가해진 force하고 콜리니어 같은 라인상에 있으면은 방향은 안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거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지 이제 보니까.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바뀌겠네요. 즉 velocity 방향하고 이거하고 리니어가 아닌 약간 좀 어긋난 그런 각도를 가지고 force가 주어져야 그래서 velocity가 변한다. 아니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B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지? kinetic 에너지가 decreasing 하래. kinetic 에너지가 decreasing.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피드를 줄이라 이런 얘기네. 스피드를 줄이라. 스피드를 줄이란 말은 뭐냐면은 네거티브 웍을 해라 이런 말이죠. force 곱하기 distance, force 곱하기 displacement. 이게 이제 웍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네거티브 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얘가 90도보다 커져야죠. 둔각이 돼야지. 업투스 앵글이 돼야겠죠. 그래야 네거티브 웍을 하고 네거티브 웍을 하게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90도. 90도이기 때문에 하는 웍이 없어요. 하는 웍이 없어. 그러니까는 얘가 방향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서큘러 모션 같은 게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느 순간에 움직이는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가해지는 포스가 90도에 서큘러 모션 같은 거. 그런데 스피드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는 키네틱 에너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답이 D네요. 이렇게 업투스 앵글이고 그래서 네거티브가 되고 그리면서 스피드를 줄일 수 있잖아. 그렇지? 네거티브가 하니까 스피드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움직이는 이니셜 벨로시티랑 각도 콜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 선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도 변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는 줄일 수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포스 주고 있는 거니까 끼익 하고 이제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진 않죠.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 이 버스인가 봐요. 위에서 본 거고. A bus is initially traveling north at a constant speed. constant speed로 쭉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as the bus starts to make a left turn without changing speed. 자,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돌았어 이렇게. 왼쪽으로 돌더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돌았어.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차 타고 많이 다녀봤을 테니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쏠리지.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은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야. 자, 이 버스 바닥에 뭐가 누워 있을 때는 거예요. Box on the floor starts sliding toward the right. 뭐 그렇겠죠.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 어떤 박스가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스 바닥에, 플로어에. 근데 버스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뭐 마찰력이 모자랐나 보지. 얘가 마찰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마찰력, 프릭션 포스가 센트리퓨럴 포스를 줄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밀린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래서 탑뷰를 보면은 when the correct label would pass to represent of the horizontal forces exert the box as it starts sliding. 그런데 움직일 때 그 받는 포스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받는 포스가 뭐가 있겠냐 이거야. 뭐가 있을까? 얘가 평면 놓여 있어, 놓여 있어. 놓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돌았어. 얘가 오히려 찍 하고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럴 때 걔가 받는 포스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래비티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노멀 폴스 있을 테고, 걔네들이 캔슬일 테고, 그럼 남는 건 뭐야? 쭉 이쪽으로 밀려가는데 뭐가 있어요? 프릭션 있을 거냐? 프릭션. 프릭션밖에 없는 거지. 즉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프릭션이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딱 잘 달라붙어가지고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 프릭션이 센트리퓨럴 포스가 될 만큼 충분히 되는 거고, 얘가 그러지 않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이에 스테릭 프릭션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이 스테릭 프릭션 포스가 얘가 이렇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도는 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피드에 미루어 봐서 필요한 센트리퓨럴 포스를 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받는 포스는 프릭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린다면은 왼쪽으로 주는 프릭션밖에 포스가 없겠어요. 뭐 있나? 뭐 B번이네,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포스.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뭐야? 뭐 풀리 같은 게 있고 볼스를 뭐 이렇게 당기고 이런 게 있나 봐. 얘가 애당초 오메가 제로라는 그러한 앵귤러 벨로시티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돌고 있었는데 이런 양쪽으로 탄젠셜하게 볼스 두 개가 가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있어? 토크가 있겠네. 토크가. 그래서 이 40N짜리는 얘를 클록와이즈하게 돌려주려는 토크를 줄 테고, 여기 있는 20N짜리 볼스는 얘를 카운터 클록와이즈하게 돌려주려는 볼스를 주겠죠. 이게 크지? 그러니까 토크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토크는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initially 카운터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겠지, 그렇지? 토크를 반대로 주고 있으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A disk is initially rotating counterclockwise around a fixed axis with angular speed 오메가 제로로 가고 있었는데, 자, T는 제로. 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어떤 시작 하면서 the two forces shown in the figure above are exerted on the disk. If counterclockwise is positive. 자, 일로 counterclocwise를 positive로 했네요. 저로 도는 게 파지티브.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원래 파지티브였던 거지. 원래 시작할 땐 파지티브였던 거죠.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show the angular velocity of the disk as a function of time? 그랬는데 보기 전이라도 우리 대강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이게 변하는 게 아니죠. 20N, 40N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뭐야? 토크가 컨스탄트란 말이야. 토크가 컨스탄트. 토크는 I 알파니까, 토크가 컨스탄트니까 알파도 컨스탄트라는 거죠.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줘? 이렇게 클록와이즈하게 토크를 주고 있단 말이야. 알파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운터 클록와이즈를 포지티브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제로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 슬롭으로, 즉 네거티브로 쭉 하고 내려오는 뭐 이런 게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어느 순간에 끽 스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도는 이런 스타일의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겠어요. 있나? 있네. 그렇지? 이거네, 이거. 그렇지? 파지티브로 됐다가 그리고 슬롭이 네거티브여야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B번이 되겠죠. 뭐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토크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토크는 컨스턴트 토크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액셀러레이션도 컨스턴트라는 얘기는 이 슬롭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라인이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막 꺾이거나 이런 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본 B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0N 박스 is at rest on a horizontal surface.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box and the surface는 0.5. 자, 50N짜리 웨이트가 50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g가 50N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mg가 이제 아래로 있을 텐데 여기 뭐 노멀 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50N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야 이거? 그리고 스테릭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0.5래. 지금 뮤s가 0.5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뮤s 노멀 폴스 0.5에다가 50 하니까 25N이네. 25N.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뮤s에다가 노멀 폴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얘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거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폴스는 필요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25N은 줘야 그래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 폴스를 얼마 줬더니 20N을 줬단 말이죠. 20N. 그러니까는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지 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무슨 놈의 액셀러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agnitude of acceleration of the box는 most nearly 없지. 제로죠. 움직이질 않아.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만약에 20이 아니라 30이다. 그러면은 25N보다 크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그 다음에 프릭션 폴스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스테릭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키네틱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네틱으로 넘어가니까 이 50N짜리 노멀 폴스에다가 0.3 곱하니까 15N이겠죠? 50 곱하기 0.3은 15N이죠.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키네틱 프릭션 폴스는 15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25N까지 버티고 있다가 자, 이쪽은 이제 스테딕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키네틱이야. 25N 갈 때까지. 그러다가 퍽 하고 내려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MCQ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y is projected at some velocity v0 at an angle theta above the horizontal. 여러분 많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거죠? projectile motion. 여기서 발사를 이렇게 한 거야. v0로. 그래서 각도가 뭐 θ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 이게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 거 아닌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velocity 변해가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공중에 발사하는 순간 acceleration은 뭐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뿐이다. 다 알고 있죠? 자, when the body is at the highest point, highest point가 있어. 여기네, 여기. 제일 꼭대기. 자, 꼭대기에서는 특징이 뭐니? vertical velocity가 제로죠. 이때는. 꼭대기에서는 vertical velocity가 없어. vertical velocity가 없고 뭐밖에 없어요? horizontal velocity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트래젝터리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거기서의 velocity는 그 트래젝터리의 접선이라고 그랬죠. 탄젠트 라인을 그으면 된단 말이야.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탄젠트 라인 그으면은 이거는 평행한 이렇게 땅바닥에 평행한 그런 패러렐한 라인이 되겠죠. 이렇고 그런 상태예요. When the body is at the highest point in its flight, which of the following diagram best represent the correct velocity? velocity 이거지 뭐. 이거. velocity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acceleration 이거지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90도로 되면 되겠죠. 답은 이제 A번이 되겠죠. 이런 데서는 역시 이렇게 이게 velocity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트래젝터리의 접선으로 그리고 gravity는 여전히 이쪽 방향이고 뭐 이런 데서는 역시 접선으로 여기 velocit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ravitation 역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velocity하고 gravitational acceleration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같을 수가 없네요. 이때는. 왜냐하면 애당초 horizontal component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혹시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velocity하고 gravitation acceleration이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죠. 어느 포인트에서든 간에. 그래비테이셔널 액셀러레이션은 무조건 아래쪽 방향이고 이거는 horizontal 컴포넌트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horizontal 컴포넌트를 없앨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컬하게 떨어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답이 이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3번 같이 나오는 문제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뭐 떨어지는 프리폴 문제 같아요. 1kg ball is projected horizontally from the roof of the building with the speed of 10 m per second.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있다네요. 높이가 이 빌딩의 높이가 80m고 여기서 공을 발사를 했는데 허리전털하게 10m per sec로 발사를 했네. 뭐 매스까지 좋네요. 1kg이고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 what is the approximate time the ball is in the air? 그랬어요. 자, 이거 출발을 어디로 했어? 허리전탈하게 출발했단 말이야. 그치? 허리전탈하게. 허리전탈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버티컬 컴포넌트는 없죠. 다시 얘기해서 쥐고 있다가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프리펄이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쵸? 따라서 프리펄 할 때 식이 뭐였었지? 2분의 1 gt 제곱. 요거잖아. 그래서 t라는 거는 2h를 g로 나누고 스퀘어 루트 하면 되겠네요. 근데 2 곱하기 이게 얼마니? 80m죠. 80m고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션 액셀레이션 10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00 지워버리면 16이죠. 대략은 4초 되네. 4초. 네, 공중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4초고 여기서 날아가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시간도 4초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4초죠. 답은 D번이네요. 다음 As the ball falls fre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gravity of the Earth's surface, it will gain an equal amount of.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여기저기서. 출발했어. 어느 방향으로도 상관없어요. 이니셜 벨로시티가 어느 방향으로 상관없어요. 이게 허리전탈하게 던져도 되고, 아니면 쥐고 있다 그냥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져도 되고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올라갔어 일단. 그래가지고 공중에 떴단 말이야. 공중에 뜨는 순간 엑셀러레이션은 뭐밖에 없어? 그래비테이션 엑셀러레이션 다운월드로 G밖에 없다 이거지. 다시 얘기해서 이니셜 컴포넌트는 그대로 있대. 이니셜 컴포넌트에다가 뭐가 끼는 거야? GT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요만한 요런 컴포넌트, 버티컬 컴포넌트가 아래쪽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프리펄이라는 건 그거예요. 쥐고 있다가 놨든 아니면 어떻게 던졌든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이 1초 지났다. 그럼 버티컬 컴포넌트 10m/s 되는 거고 시간이 2초 지났다. 그럼 버티컬 컴포넌트가 20m/s 되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버티컬 컴포넌트 벨로시티가 같은 전도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it will gain an equal amount of 뭐 시간 떨어짐에 따라 같은 정도가 시간에 따라 같이 이제 얻게 되겠죠. 시간 따라서.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시간이라는 거 1초, 2초, 3초죠. 그 시간에 따라서 같은 벨로시티만큼 생긴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벨로시티 변하는 만큼 정확하게 비례해서 변하는 게 뭐예요? 모멘텀이잖아. 모멘텀.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변하는 1초 동안에 델타 V가 똑같은 거지. 1초의 속도가 10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모멘텀도 같은 전도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모멘텀 포인트 미터 그럼 아니에요. 미터가 아니에요. 미터는 처음에는 속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뭐 조금씩 가는데 나중에 많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 미터당 같은 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드가 미터당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식 알잖아요. 이거 V 파이널 제곱 빼기 V 이니셜 제곱은 2A 델타 X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 신경 안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곱이고 이거는 그냥 델타 X니까 리니어하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답은 C번이겠네요. 같은 시간 동안, each second 동안 늘어나는 모멘텀이 똑같이 늘어난단 말이지. 왜냐? 같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벨로시티가 똑같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벨로시티 정도가. 답이 C번이죠. 요거는 키네틱 에너지는 이건 아니지. 왜냐면 키네틱 에너지는 뭐예요?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스피드의 제곱.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이게 여기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키네틱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리니어한 식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스 M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많이 보던 거죠. 풀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마찰 같은 건 없나 보죠? 있나? 마찰 같은 건 없어요. 자, block X of mass M is attached to block Y of mass EM by light string that passes over pulley, negligible friction and mass. 뭐 이거 풀리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리션 같은 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each direction with the center of mass of the two block system. 즉 얘하고 얘의 center of mass네. 그렇지? 얘하고 얘의 center of mass. 이렇게 놓다고 치면 그 센트럴 매스가 어디예요? 센트럴 매스는 어떻게 돼?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 이렇게 연결하면 이 거리를 2대 1이니까 뭐 이거겠네요. 어떻게 띵용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 이 거리가 2, 1이 되는 중심에서부터 뭐 그 정도 되는 이 지점이 센터 오브 매스겠네. After release from rest and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acceleration A? 자, acceleration A부터 해볼까? 되게 많이 했던 거지. acceleration A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acceleration A라는 거는 어떻게 되나? 2m과 m을 더한 게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2m만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2m이 올라가고 그리고 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3분의 2g 이게 답이겠네요. 나는 이런 공식 못 외우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스템 전체를 보고 얘네들이 받는 넷볼스가 있을까? 넷볼스 아래쪽으로 꺼지는 넷볼스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 사실은 얘도 중력이고 얘도 중력이 있죠. 얘 M자리도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력은 누가 커버를 해줘요? 노멀 포스가 커버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노멀 포스, 이 테이블이 얘한테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노멀 포스가 커버를 해준단 말이야. 따라서 이 시스템 전체의 넷 포스는 뭐냐? EMG라는 넷 포스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옷뿌리니까. 뭐 원래는 3mg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얘는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만 이제 내려가는 포스가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누가 움직여? 묶여있잖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같이. 즉, 넷 폴스를, 엑셀러레이션을 구하고 싶다. 넷 폴스를 토탈 매스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EMM 더하면 3M이죠? 자, 1에서 3분의 2G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거나 3분의 2G야. 그치? 답은 뭐 A 아니면 B네. 한편, 센터로 매스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니?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아래로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걔네들 또 3분의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그거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리로 내려오겠네.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하방으로 우측 하방으로 내려온다 이거지. 그래서 down and to the right가 되겠네요.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스프링이 있고 뭐가 매달려 있고 그래요. Block on a level surface is attached to one end of the spring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The other end of the spring is attached to a wall. There is no friction, 프릭션 같은 거 없고. Block and the surface. A person displaces the block from its equilibrium position and release it. 자, 이게 equilibrium position. equilibrium position 뭐야? 혼자 편안하게 잘 있는 포지션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당겼든지, 뭐 이렇게 눌렀든지, 어쨌거나 여기서 병영을 시킨 다음에 총 딴났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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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용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자, 그리고 피리어드를 쟀대. 피리어드를 쟀대요. 한 번 왔다 갔다 걸리는 피리어드. 여러분 이런 식 알죠? 피리어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 피리어드식은 여기 있는 K, 스프링 콘스탄트 K하고 그 다음에 요 매달려 있는 매스하고 이런 거에 연관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피리어드를 쟀답니다. 자, 그리고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correct 그랬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statement correct를 보자. 뭐가 correct냐? 자, 매스를 2배로 했다. 그리고 amplitude without changing the block하고 amplitude 2배로 했어. 그러니까 mass도 2배가 됐고 무거운 놈 같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만큼 땡겼던 걸 더 많이 땡겼다 이거지. Without changing the spring constant will increase the period of vibra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MCQ 14번째 시작입니다. 문제 보실까요? The sled slides down a hill with the friction. friction 있네요. friction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Between the sled and the hill, but negligible air resistance. friction은 있어요. 바닥이랑 air resistance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바닥과 슬레드 사이에 friction은 있다. Which of the following must be correct about the resulting change in energy of the sled earth system? 오케이. 자, 슬레드가 있고, earth가 있고, 이 시스템이고. 자, 그럼 에너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지구 나왔네, 지구. 지구 나왔어. 그럼 뭐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슬레드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는 또 뭐야? 키네틱 에너지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 미케니컬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 프릭션 있다 그러네. 프릭션. 프릭션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까먹겠네. 자, 그런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A번,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decreases and the kinetic energy constant가 맞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건 맞겠어요. 자, 그런데 must be correct 그랬네. must be correct. 오케이. 자, 이거는 말이 되느냐?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오니까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맞아. 그렇지?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연히도 그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지는 정도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에서부터 키네틱 에너지를 개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릭션 때문에 없어진 에너지하고 같으면 그러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컨스탄트로 쭉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어. 파스블하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야? must be네, must be.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파스블하다는 걸로 이 must be가 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게 결국 해석의 문제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겠어요. 왜냐면은 가능은 해.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가능은 한데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하나의 example일 뿐이지. 자, B번은 the decrease in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s equal to the increase in kinetic energy. 이것도 아니죠. 왜 프릭션 있는데? 프릭션 있으니까 이게 만약 프릭션이 없으면 이 말이 맞지. 프릭션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and the kinetic energy must both decrease. 이것도 아니죠. kinetic 에너지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쭉 뭐 프릭션이 없애는 정도가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sum of the kinetic energy and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changes by an amount of equal to energy dissipated by the friction. 이건 항상 같은 거지. 항상. 그러니까 미케니컬 에너지의 전체 썸 그거는 프릭션 에너지가 없애는 만큼 없어진다. 이건 항상 맞는 거죠. 그 중에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나 없어지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항상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이고 이거 딱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피리어드가 얼마인가 궁금하잖아. 그렇지? 피리어드가 0.2에서부터 여기 0.7초까지 돌아오는 거 보니까 피리어드가 0.5초네요. 여기다 써놓을까? 피리어드가 한 0.5초 되겠네요. 0.5초 이게 피리어드고 그 다음에 앰플리투드는 한 4 되겠네. 이거 끄트머리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조금 넘나? 한 4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오케이. 문제가 3개나 돼요. 자, 2번은 뭐야? 자, speed of the object at time t가 0.65가 이제 여기쯤 될 텐데 0.65가 이쯤 되겠죠, 여기. 자, 여기서 스피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뭐야?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프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벨로시티는 뭐야? 이게 슬롭 구하면 되잖아, 여기 탄젠트 라인 해가지고 슬롭 구하면은 뭐 약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긴 해야겠죠. 이거 워낙 삐죽삐죽하니까. 하지만은 그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랑 같으냐? 자, 슬롭 구해라. 슬롭. 오케이. The line connecting the origin. 아니죠. 탄젠트 라인이에요. 탄젠트 라인. 어디 갔어? 탄젠트 라인. 그치? 답이 D네. Slope of the tangent to a best fit sinusoidal curve at 0.65. 이래겠어요. D번 D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슬롭이 구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거를 뭐 원점이랑 연결해가지고 슬롭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사이너소이달 커브의 탄젠트 라인의 슬롭 그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에서의 벨로시티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답은 D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the total distance traveled by the object 0.35에서 0.40까지 얼마나 움직일까요? 그래프를 봐야겠네. 0.35가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으네. 그렇죠?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 얼마로 했지? 몇초로 했죠? 잊어버렸어요. 0.40. 오케이, 0.40. 0.40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그러면은 이게 4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라고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cm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답 있나? 오케이. 2cm가 답이겠어요. 답은 B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 프리퀀시는 이미 다행히 우리가 피리어드가 얼마라고 이미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프리퀀시는 뭐야? 프리퀀시라는 거는 피리어드를 뒤집으면 되는 거죠. 0.5 뒤집으면은 답이 2가 되겠죠. 2, 그렇죠. 2Hz.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object is moving to the west at a constant speed. 자,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constant speed래요. 3 force, constant speed래. 그리고 저기 직선 운동. 자, constant speed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constant speed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움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net force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직선 운동이지, 그렇지? moving to west 그랬으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서 그 말은 뭐냐면은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은 net force가 제로다 이런 얘기네 지금 net force가 제로. 자, 3 forces exert on the object. 1 force 10 Newton directed due north. 오케이. 자, 위쪽으로 10 Newton. 이 북쪽 north라고 할게. 그 다음에 another 이제 10 Newton directed due west. 오케이. 자, 이쪽으로 10 Newton 이렇단 말이야. 다른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다른 하나가 있어서 캔슬이 되라 이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이냐? 자, 얘네 둘이 합한 거를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각도 이게 10 곱하기 루트 2겠네. 그렇지? 이쪽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캔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캔슬 시킨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0 루트 2가 이쪽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포스가 있으면 그럼 되겠네. 그러면은 얘네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얘네 둘이 합해 갖고 이거를 얘가 혼자 커버를 해 주니까 넷 포스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 루트 2가 되겠죠? 10 루트 2고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6번은 뭐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네. 내려가는데 와가지고 떡 부닥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컬리전이니까 모멘텀 얘기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블락 A of mass 2kg released from rest at the top of the 3.6
long plane inclined at the angle of 30도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After sliding on the horizontal surface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3.6이야. 3.6이니까 요 높이가 어떻게 될까? 요 높이가 3.6 곱하기 사인 30도 해야 되겠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게 1.8m네. 1.8m. 그래서 1.8m 드랍했어요. 그럼 1.8m 떨어지면서 MGH에 해당하는 그 1.8m에 해당하는 MGH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요 바닥에 내려와서의 키네틱 에너지겠죠. 그럼 거기서 스피드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스피드로 와가지고 쪼꼬덕 부닥쳤다 이거지. 붙었네. 스피드로 붙였어요. 그럼 which is at the rest and mass가 3.0. 어슨 프릭션이 없다고 치고 자 부닥친 다음에 스피드 구해라. 자 그러면 A가 이제 부닥치기 전에 스피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MGH 요게 내려와서 여기서 V half mv 스퀘어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v는 뭐야? v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 2gh죠. 이 h가 이제 h가 뭐가 돼야 돼? 이게 1.8m가 돼야겠지. 방금 전에 계산했잖아. 이 길이가 3.6인데 30도니까 이 길이는 1.8m 높이가 되겠지. 그 속도로 왔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모멘텀 컨저베이션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2kg죠. A가 2kg. 그래서 2 곱하기 2kg 곱하기 요거 2gh 한 게 이제 모멘텀이죠. 딱 부닥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2고 얘는 얼마지? 얘는 3이야. 맞나? 그렇지. 3이지. B는 3이죠. 그러니까는 2 더하기 3 한 다음에 이 속도 V, 뭐 V 프라임이라고 그럴까? 이 V 프라임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야? 5분의 2에다가 스퀘어 루트에다가 2 곱하기 10 곱하기 1.8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게 그냥 암산으로 되겠네. 20 곱하기 1.8이니까 36이죠. 이게 36이네. 스퀘어 루트 하니. 36에 스퀘어 루트 하니까 뭐 6이 되겠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6 이랬네. 그럼 12를 5로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2.4네. 2.4. 이게 답은 A번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기 오랜만에 이제 숫자로 계산한 게 나왔는데 내려오면서 뭐 에너지 문제로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부닥친 다음에 둘이 붙어가지고 붙었으니까 일레스틱은 아니고 인일레스틱 컬리전일 텐데 어쨌거나 그런 상관없이 모멘텀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맞고 갈 때의 합쳐진 속도 모멘텀 보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모멘텀 보존 이걸 한꺼번에 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A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Lesson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An elevator carrying a person of mass m is moving downward and slowing down. 엘리베이터 문제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액셀레이션 있을 때 뭐 노멀 포스 또는 뭐 매달려 있을 때는 뭐 텐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내려가면서 슬로잉 다운 한데 액셀레이션이 어디예요?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 액셀레이션이 위에요. 올라가면서 스피드업. 액셀레이션이 위입니다. 내려가면서 스피드업. 그럼 액셀레이션이 아래고 올라가면서 슬로우 다운 하면 액셀레이션이 아래예요. 그러니까는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 한다.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 그럼 액셀레이션이 위란 얘기죠. 그러면 노멀 폴스가 원래 웨이트보다 더 큰 거지. How does the magnitude F of the force exerted on the person by the elevator floor? 그렇죠? 노멀 폴스에서 받쳐주는 폴스죠. 그게 내려가려고 하는 mg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커야지. 그래야 액셀레이션이 위로 올라가죠. 액셀레이션의 방향이 넷 폴스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폴스가 두 개가 있죠. 위로 올라가는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날 받쳐주는 노멀 폴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mg. 근데 액셀레이션이 위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노멀 폴스가 더 커야지.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충돌해서 이렇게 가고 모멘텀 문제 같아요. 자, 매스 m짜리가 날라와가지고 속도 V로 와가지고 EM을 딱 하고 때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니? M이 섰나 봐. M이 와가지고 딱 섰나 봐요. 대신 요 EM짜리가 부서졌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갔는데 아주 시메트릭하게 잘 부서졌네요. M 부서졌고 그 다음에 각도도 띠타 이러고 이제 나갔단 말이지. 자, 그런 얘기가 써있겠죠. Particle of EM initially at rest인데 after the collision, the first particle come to rest. 그렇지? 첫 번째 여기 들어오던 파티클 딱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얻어맞은 EM짜리가 부서져가지고 깨진 다음에 각자 띠타의 각도로 이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뭘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correctly describe the speed of the two pieces? 그랬네요. 이건 모멘텀 보존이야, 그렇죠? 모멘텀 보존. 모멘텀 보존이니까 얘가 애당초 MV가 들어온 거죠. 충돌하기 전에 모멘텀이 얼마였어요? MV였다고.
허라이즌털 컴포넌트밖에 없었지. 그렇죠? 여기 허라이즌털 컴포넌트 봐야겠죠. 얘네들의 V 속도가 뭘 얼마인지 모르겠네. V 프라임이라고 그럴까? V 프라임. 시메트릭하니까 뭐 같아야겠죠. 왜 같아야 되지? 이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냐면 각도가 같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뭐밖에 없었어? 허라이즌털 컴포넌트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닥치고 나서도 허라이즌털 컴포넌트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한단 말이지. 그 말은 뭐야? 버티컬 컴포넌트는 서로 캔슬되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버티컬 컴포넌트 캔슬되라는 거는 MV 프라임에다가 사인 시타한 거. 그게 이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아야겠지. 그렇죠? 아래 이거 MV 프라임의 사인 세타, MV 프라임의 사인 세타 위아래가 똑같죠. 각도가 똑같으니까. 각도가 다르다. 그럼 다를 거예요. 근데 각도가 같으니까 이거는 같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MV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뭐지? MV 프라임에다가 허라이즌털 컴포넌트 코사인 티타인데 이거 2배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런 각도로 2개 그렇지? 2개를 합한 거 그게 이제 요게 된 거죠. 그러니까 V 프라임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V 프라임이라는 거는 2 코사인 티타 분의 뭐 V 뭐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 이런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맞는 거 고르는 거야? Correctly. Okay. One of the pieces move with the speed greater than v, the other moves with the speed less than v.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스피드가 똑같아야지. 그래야 시메트리가 되잖아. 이게 똑같아야. 이 v 프라임, 브레이크 프라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ach piece is move with the speed of 2분의 v? 아니잖아, 봐. 얘는 2분의 v,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눈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 1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v 프라임은 2분의 v보다는 커야겠네. Right? 2분의 v보다 어떻게 된 거지? 커야겠죠. 1보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v 프라임은 2분의 v보다는 커야겠네요. 각자. 자, 그래서 one of the pieces, each piece with speed v 2분의 v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은 one of the pieces move with the speed of 2분의 v, the other moves with the speed of greater than 2분의 v 아니고 똑같아야 되고 시메트릭하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겠나? each piece moves with the speed greater than 2분의 v. 이제 v 프라임으로 이게 확 날아가는데 걔네들 이거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시타가 뭐 아무리 커봤자 1이니까 1부터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2분의 v보다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야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D번이 되겠네요. 3번 Two identical blocks are connected by a spring. spring이네 spring. 그리고 the combination is suspended at rest. 자, 가만히 서 있어. 이건 줄이고 가만히 서 있어요. identical block이래. 그럼 SM이라고 그럴게. 얘도 SM이라고 그러고. 자, 그렇게 된 상태야. 지금 가만히 서 있단 말이야. 잘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좀 force 좀 볼까요? force를 보면은 얘가 지금 M이니까 M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는 웨이트가 있을 테고. 이거 따로 하자. 이거를 뭐라 그럴까? 요거를 2번, 요거를 1번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2번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mg가 뭐 당연히 있을 테고요. mg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 스프링 포스가 있겠죠? 이 스프링 포스. 이제 여기 스프링 포스가 있겠죠. 이게 얼마야? 이게 mg지. 똑같아야지. 그래야 이제 센슬 돼서 없겠죠. 이런 상태고. 얘는 어떨까? 1번은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 몸무게 무조건 있는 거고 mg.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프링 포스가 이게 결국 이렇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스프링 포스가 있을 테고 아래쪽으로 스프링 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텐션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mg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mg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쪽으로 텐션이 있을 텐데 그 텐션이 이 경우에는 이제 emg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EMG라는 텐션이 있는 거고, EMG라는 텐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MG라는 땡기는 그 스프링의 포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몸무게도 MG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야. 자, 그런데 스트링이 갑자기 끊어졌네. 끊어졌어요. 딱 끊어졌단 말이야. Immediately after spring breaks, what is the downward acceleration of the upper block?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upper block. acceleration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et force를 구해야 되겠네요. net force를 알아야 acceleration 구할 거 아니에요? 자, net force인데 일단 EMG가 딱 날아갔고.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얘가 mg는 변하는 게 아니죠. 중력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조건 mg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애당초 mg였던 바로 이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났을 거야. 그렇지? 늘어났기 때문에 얘를 mg를 주고 있었단 말이지. 딱 끊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스프링이 줄여줄겠죠. 하지만 시간 걸리죠. 끊어지자마자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늘어나 있단 말이야. 늘어나 있는 게 이게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팍 원래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땅 끊어지는 순간 얘가 땡기고 있던 스프링 포스 mg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어디 갔어? 이미디어틀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스프링이 늘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땡기는 스프링 포스가 있다. 근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얘도 이제 변하긴 변할 텐데 그 스프링 포스라는 건 연속적으로 변해야지. 갑자기 확 없어지고 포스가 있다가 0 되고 이건 아니잖아. 스프링을 끌어버리는 게 아닌 이상. 그렇지? 스프링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해야 되니까 이 결국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mg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얘가 넷폴스가 mg에서 emg가 된단 말이에요. emg가 넷폴스니까 acceleration은 eg가 되겠네요.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쭉 밀고 가는데 B가 안 떨어지나 봐요. 자, for the system consisting of the two blocks shown in the figure above, the minimum horizontal force F is applied so that the block B does not fall. 오케이. 왜 안 떨어지니? 왜 안 떨어져? 이 프릭션 포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mg를 감당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maximum static friction force가 뭐 있을 텐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는 mg랑 감당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요거 F가 미니멈이 되는 거죠. F를 더 세게 밀면 이제 계속 갈 텐데 F를 너무 조금밖에 안 민다 그러면 노멀 폴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A와 B 사이 노멀 폴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얘가 결국은 프릭션 폴스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져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16kg, 이게 16kg, 그리고 얘가 4kg, 전체 몸무게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effectively the horizontal surface friction is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two blocks. 이게 0.2, 0.5, 요거. 얘가 0.50, 이게 뭐야? 이게 mu s인 거죠. 그러니까 이 F로 인해서 맥시멈 스테릭 프릭션 포스를 활용한 mu s 곱하기 노멀 포스, 그게 mg랑 같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mu s의 노멀 포스, 요게 mg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미니멈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이런 조건인 거죠. 자, 이런 조건이 되는 F를 찾아라 이거지. 자, 노멀 폴스가 뭐냐 이거야. 결국 노멀 폴스만 구하면 되는 거네. 노멀 폴스만. 이거 이제 M이라는 건 이제 B의 M이고요. 여기서 노멀 폴스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A와 B 사이의 폴스잖아. A와 B 사이 폴스가 뭐야 사실은? 그게 바로 A와 B 사이 폴스. 이 B가 받는 넷 폴스야, 넷 폴스. 이 B가 받는 넷 폴스는 얼마예요? 이거 F의 5분의 1 아니야? 16 더하기 4의 4. 요거의 F 아니겠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A-Physics 1에 새로 포함된 플루이드 미케닉스 그 컨셉에 대한 그런 유닛에 대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거는 사실은 플루이드라고 돼 있긴 하지만 우리 저기 미케닉스 배웠던 그런 토크 문제 뭐 이런 거랑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유니폼 라드래요. 이렇게. is placed at the center of mass of the support. 유니폼 라드니까 뭐 한복판이겠죠? 딱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버켓이 양쪽에 달려 있는데 뭐 거리는 다를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2인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액체를 담았어. 액체를 담았는데 이쪽 액체는 density가 ρ1이고, 그리고 높이가 이제 h1만큼 올라가 있고, 이쪽 액체는 density가 ρ2고, 그리고 높이가 이제 h2만큼 올라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on the right side another cylindrical bucket is hung at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right of the rod's center and different liquid of density ρ2 이제 poured into bucket of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양쪽 토크가 똑같다는 얘기죠. 양쪽 토크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거 레버 암에다가 아래로 당기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덴시티하고 이 볼륨하고 그 차이하고 그런 이제 관계 그거하고 무게하고 뭐 그거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자, bucket each have the radius r 같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their mass is negligible. mass는 없다고 치고 결국 물무게가 문제인데 if the rod bucket system is in equilibrium 균형을 잡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양쪽 뭐가 똑같아? 토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ρ2를 다른 걸로 다른 그 문자들로 표현을 해라 이거지. 자, 얘는 무게가 어떻게 돼? ρ1에다가 그 다음에 에리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대. 에리어 같은 거지. 에리어에다가 H1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볼륨이 되죠. 볼륨.
에리어에다가 높이, 그러면 이게 볼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가 담겨 있는 볼륨이 되고 거기다가 로 1을 하면 뭐가 되지? 매스가 되죠. 매스. 곱하기 g, 그럼 이게 포스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 d1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토크가 되는 거지. 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카운터 클로크와이즈하게 돌려주는 토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로 2에다가 에리어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높이가 다르죠. h2 그 다음에 g까지 곱하면 이게 이제 매스가 되는 거죠. 로라는 거, 매스 덴시티에다가 볼륨을 곱하면 매스가 된단 말이야. 매스만 갖고 폴스가 안 되잖아. 거기다 그래비테이션 액셀레이션 g가 붙어야지. mg가 되는 거죠. 이게 m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버암, 요거는 d2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야? 토크 계산한 거예요. 양쪽 토크를 계산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같다는 거지 뭐. 그렇죠? 자, a는 지워도 되고 g는 지워도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로 2는 얘네들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H2, D2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로 1, H1, D1이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런 게 되겠네요. 뭐 답이 B네. 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는 뭐 특별히 뭐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덴시티가 뭔지 아느냐, 덴시티하고 볼륨하고 매스하고 이 관계를 알고 있느냐, 덤으로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다고 까먹었을까봐 토크라는 것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많이 보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 water is poured into a U-shaped tube with uniform cross-sectional area. cross-sectional area는 다 똑같고. 자, 돼 있는데 얘는 물이고 여기 진하게 지는 건 물이고 약간 흐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오일이 돼. 얘가 이제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양쪽에 균형이 잡혔다는 얘기는 가운데 딱 잘랐을 때 반씩 무게가 똑같아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일이 아무래도 덴시티가 약간 물보다 덴시티가 낮겠죠. 이거 흔히들 얘기해서 가벼운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고 뭐 6cm, 여기서 여기까지 2cm, 오일은 10cm 이런 식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얘가 eventually 유니폼 덴시티를 갖고 이퀄리브리움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양쪽 무게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보자고.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물이고 여기 물이니까 다 똑같은 거 쫙 버리란 말이야. 그럼 요만큼 물의 무게하고 이만큼 오일의 무게가 같아야지. 그래야 이쪽의 양쪽 프레셔가 똑같고 그래야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이게 물인데 물의 높이가 이게 합해가지고 12인데 여기는 6이 내려왔으니까 물의 높이가 6cm겠네요. 6cm.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니? 그래서 water level on the right side 6cm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요. 물어보는 게 뭔고 하니 density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오일 density를 물어보는 거네요. density. 그러니까 오일의 density가 뭔지 모르겠지만 로 뭐 오일이라고 그럴까? 로 오일. 그 다음에 area 뭐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area라고 그럴까? 이렇게 area. 그 다음에 높이. 뭐 사실은 뭐 미터로 고쳐야 되고 0.1m 해야 되지만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높이. 이게 뭐야? mass죠. 그거하고 g. 요게 된 거죠. 이렇게. 그게 뭐야? 요만큼의 웨이트죠. 그 웨이트가 뭐랑 같아야 돼? 요만큼의 물의 웨이트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물의 덴시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에리어에 뭐 같을 테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높이가 6일 테고. 이 사실은 여기 0.1이라고 써야 되고 0.6이라고 그래야 돼요. 0.06이라고 그래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양쪽이 똑같으니까, 양쪽이 어차피 유닛이 똑같으니까 그냥 숫자 편하게 쓴 거예요. 레이셔만 중요하니까. 그리고 G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뭐 에리어는 지워도 되고, G도 지워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오일의 덴시티는 물의 덴시티의 10분의 6이네. 10분의 6. 자, 물의 덴시티가 1000이라고 그랬죠? 물의 덴시티가 10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오일의 덴시티는 600이다.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여러분 어차피 밑에 뭐 다른 물질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물질이 있는 데를 잘라 여기. 잘라. 같은 물질이 있는 거. 여기까지 같은 물질이잖아. 여기까지 같은 물질이죠. 같은 워터죠. 거기를 자르라고. 그래서 걔네들의 프레셔가 똑같다. 거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무게하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 위에 있는 무게가 똑같다는 거야. 아마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오픈 마노미터, 자, 마노미터 이런 걸 마노미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프레셔 재건할 때 이제 쓴단 말이지. 자, water occupies a part of the left arm, part of the left arm.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제 워터인가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워터죠. 그다음에 점점점점 찍은 게 뭐 다른 물질인가 보죠. 이게 height H2, the remainder of the left arm, the bottom of the tube, and right arm to Y3 그랬죠. 그럼 이상한 다른 물질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pressure at height H3가 어디가 여기? 자, 여기는 프레셔가 똑같으냐? 안 같아요.
왜 안 같아? 여기는 물인데 여기는 다른 거잖아. 다른 거 머리에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공기가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프레셔가 얼마예요? 1atm이야. 1atm. 근데 여기는 1atm이 아니지. 여기가 1atm이지. 공기랑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1atm이니까 그거보다는 프레셔가 높죠. 그러니까는 같은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자, pressure at height H2 is the same. H2 어디 봐? 이거는 같네. 여기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게 다 물이란 말이야. 똑같아. 자기 밑에 있는 게 똑같이 물이라고. 그럼 여기까지는 같아야지. 그럼 같아야 된다. 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는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pressure at the bottom of the right arm is the same as both of the left arm. 맞지? 왜? 이 equilibrium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 같은 높이 아니야 여기 같은 높이니까 프레셔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쳐도 내가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는 거하고 얘가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는 게 똑같아야지. 그래야 얘네들이 이퀄리브리움이지. 안 그러면 흘러간단 말이야. 무거운 쪽에서. 그러니까 포르스가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그러니까는 뭐 3번은 맞네. 자, pressure height H3 less than H3 less than left arm. 자,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 프레셔가 여기보다 높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대기압인데 여기는 그냥 공기란 말이야, 공기. 대기압인데 여기는 공기가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로 GH에 해당하는 H라고 치면 요 이상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오일의 덴시티, 오일이든 뭐든 이 물질의 덴시티에다가 로 GH만큼 한 것만큼 이 대기압보다 더 내려와서 프레셔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작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2번, 3번 두 개가 답이겠어요.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흔한 문제예요. 아르키메데스 하는 거야. 부연 폴스, 부력 얘기하는 거예요. 툭 던지면 둥둥 뜬다. 그 말은 뭐야? 그 물거리 얘 물보다 덴시티가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일로 그 둥둥 떠서 날아가죠. 위로 둥둥 뜨니까 그 물에 잠겨 있도록 알고 싶으면 아래로 잡아 당겨야지. 또는 위에서 누르든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퀄리브리움 상태인데 얘 받는 폴스가 뭐가 있느냐? 아래로 mg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뭐가 있지? 저기 뭐 텐션이 있을 테고. 얘 텐션이라고 치면. 그리고 위로 뭐가 있어요? 부오연 폴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오연 폴스와 얘네 둘이 더한 게 부오연 폴스랑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block is submerged in a container of the liquid and held under the surface of the liquid by a string connected to the bottom of the container as shown in the figure below. The tension in the string is not zero. 뭐야? 텐션이 있다는 얘기야. 얘가 텐션이 땡기고 있어야 그래야 얘가 둥둥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 부오연 폴스 FB라고 하면 이 FB는 뭐랑 같은 거야? 내 웨이트, 뭐 W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텐션하고 더한 거와 같은 거죠. 웨이트. 그러니까는 웨이트가 부연 폴스보다 작은 거지. 이것만 둘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연 폴스가 큰 거야. 그러니까는 텐션이 아래로 당기고 있어야 그래야 여기 가운데 위로 둥둥 떠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이죠.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A cylindrical container is partially filled with